늦어도 괜찮아. 오늘 나는 남편을 떠나보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나. 장례식장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내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라는 것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남편분 잃으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람들의 위로가 귓가를 스쳐 지나간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되뇌인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다. 그 사람은 올까? 강민수 씨,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한다. 딸 지원이가 옆에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안다. 그 사람의 문자일 거라는 걸.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다. 핸드폰을 꺼낸다. 장례 끝났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혜숙 씨, 혼자 두기가 걱정돼서. 문자를 읽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이게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죄책감의 눈물인지 나도 모르겠다. 엄마? 뒤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 화면을 끈다. 하지만 늦었다. 지원이는 이미 봤다. 내가 모르는 남자 이름으로 온 문자를.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당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그래, 나는 나쁜 여자다. 나쁜 아내이고 나쁜 엄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다. 외롭고 지치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한.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68세 윤혜숙.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이야기.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보호자분, 환자분 기저귀 갈아드려야 해요. 보호자분, 환자분 식사 도와주세요. 보호자분, 나는 언제부터 윤혜숙이 아니라 보호자분이 되었을까? 10년이다. 10년 동안 나는 남편의 간병인이었다. 아내가 아니라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보호자.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식물인간이 되었다. 매일 병원에 와서 남편의 손을 잡고 말을 걸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지? 대답은 없다.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병실을 채운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을 돌보고 병원 식당에 내려갔다. 혼자 먹는 밥은 항상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복도 자판기 앞에서 한 남자가 커피를 뽑다가 당황하고 있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허리가 약간 굽은 할아버지. 설탕 커피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아, 아니요. 블랙으로 마시려고 했는데 요즘 버튼이 너무 복잡해서.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다. 피곤해 보였다. 아니, 지쳐 보였다. 나와 똑같은 눈빛이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네. 제 아내가 5년째 투병 중이에요. 저도요. 제 남편이 10년째. 우리는 그렇게 병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했다. 힘드시죠?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대체 누구인가? 말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말을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저도 그래요. 그가 말했다. 저도 매일 생각해요. 나는 강민수가 아니라
그냥 아내의 간병인이구나. 그 순간 나는 울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만난 남자 앞에서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강민수. 그가 처음으로 내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아니, 마주치려고 했다는 게 맞을 것이다. 병원 복도에서, 자판기 앞에서, 식당에서. 나는 남편의 병실을 나설 때마다 복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 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오늘 또 오셨어요? 네, 혜숙 씨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환자 이야기였다. 하지만 점점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바뀌어 갔다. 혜숙 씨는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으셨어요? 저요? 피아니스트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어느새 60이 넘었네요. 한 번도 안 쳐보셨어요? 피아노. 결혼하고는 한 번도요. 남편이 피아노는 돈이 안 된다고. 민수 씨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줬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다. 혜숙 씨. 네? 혜숙 씨 손 참 예쁘네요. 피아니스트 손이에요. 그가 내 손을 바라봤다. 나는 황급히 손을 숨겼다. 아니에요. 이제 늙어서.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그 말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맴돌았다. 아름답다.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눈에 생기가 돌았다. 아, 안 돼. 나는 화들짝 놀라 거울에서 고개를 돌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유부녀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다. 이건 배신이다. 죄악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 3개월이 흘렀다. 그 3개월 동안 나는 민수 씨를 만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병원 가는 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혜숙 씨, 제 아내가 어제 밤에 세상을 떠났어요. 민수 씨의 전화를 받은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괜찮아요. 아내도 이제 편해졌을 거예요. 근데 혜숙 씨 이상해요. 슬픈데 동시에 홀가분해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 봐요. 아니에요. 민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위로했지만 사실 나도 같은 감정이었다. 민수 씨의 아내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내 마음 한구석이 안도했다. 이제 민수 씨는 자유로워졌다. 이제 우리는 맙소사. 나는 정말 나쁜 여자구나. 민수 씨의 장례식에 갔다. 조문객 중 한 명으로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말했다. 말없이.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남편의 마지막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자식들도 모두 모였다. 인공호흡기가 꺼졌다. 시간은 오늘 새벽 3시 27분입니다. 지원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울지 못했다. 남편이 손을 잡고 있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10년 동안 간병했던 남편,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런데 왜 눈물이 안 나올까? 아니, 알고 있다. 나는 이미 10년 전에 이별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그날
우리의 관계는 끝났다. 지난 10년은 그저 의무였을 뿐. 49제가 끝났다.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미망인이다. 민수 씨에게 연락했다.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우리는 집에서 좀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수 씨가 이미 와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다. 혜숙 씨, 민수 씨, 우리는 마주 앉았다.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나도 되는 거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민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고. 혜숙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나, 혜숙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나는 혜숙 씨 생각을 했어요. 나는 민수 씨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요. 남편 병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민수 씨는 오늘 올까? 그런 생각만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68세와 70세, 주름진 얼굴과 흰 머리.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10대 소년처럼 설렜다. 혜숙 씨, 나랑 사귀어 줄래요? 민수 씨, 우리 나이가 몇인데 사귀어요? 나이가 뭐 어때서요? 나는 진심이에요. 저도 진심이에요. 그 순간, 엄마, 카페 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 지원이가 들어왔다. 나와 민수 씨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카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지원아, 이 양반이 누구예요?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지원이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엄마, 집에 가요. 지금 당장. 나는 민수 씨를 돌아봤다.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민수 씨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지원이를 따라 카페를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원이가 오빠 준호에게 전화했다. 오빠 당장 와.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30분 후 준호도 집에 왔다. 남매는 나를 마주 보고 앉았다. 엄마, 설명해 봐요. 그 남자 누구예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준호야, 지원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뭘 들어요? 아빠 장례 끝나자마자 남자 만나는 엄마 말을. 지원이가 소리쳤다. 아빠가 10년 동안 누워 계실 때 엄마는 뭐 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너희 아버지 정성껏 돌봤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그 남자는 뭐예요? 민수 씨는 병원에서 만났어. 3개월 전에. 그분 아내도 투병 중이었거든.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혹시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그만해. 나는 소리쳤다. 그래, 맞아.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 그게 그렇게 죄야. 방 안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그렇게 외로웠어요? 지원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래, 외로웠어. 너희는 몰라. 10년 동안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어. 나는 윤혜숙이 아니라 환자 보호자였어. 그래도 뭐? 엄마니까 참아야 해?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의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준호가 차갑게 말했다. 그럼 재혼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생각해봐요. 그리고 재혼하시려면
아빠 유산 포기하세요.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빠 재산 받아놓고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게 말이 돼요? 나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엄마가 돈 때문에 재혼한다고 생각하니? 모르죠. 그 남자 재산이 얼마인지. 그 말에 나는 힘이 빠졌다.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며칠 후 민수 씨를 다시 만났다. 혜숙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민수 씨는요? 제 자식들도 비슷해요. 딸이 혜숙 씨 좀 만나보고 싶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만나볼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민수 씨 딸 서연 씨를 만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여성. 첫인상부터 날카로웠다. 윤혜숙 씨죠? 네,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서연 씨는 받지 않았다. 반갑지 않은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네?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이 넘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한 푼도 넘어갈 수 없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저는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왜 만나요? 사랑? 이 나이에? 네, 사랑이에요. 서연 씨가 비웃었다. 아버지가 치매라는 거 알아요? 네? 우리 아버지 6개월 전에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어요. 앞으로 점점 악화될 거예요. 그래도 만날 거예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치매? 민수 씨가 그게 사실이에요? 병원 진단서 보여드릴까요? 서연 씨가 일어서며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 10년 간병하고 이제 또 치매 환자 돌볼 건지, 그래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날 밤 민수 씨에게 전화했다. 민수 씨, 치매라는 게 사실이에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네, 사실이에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혜숙 씨가 떠날까 봐 무서웠어요. 눈물이 났다. 민수 씨, 저는 알아요. 혜숙 씨가 힘들다는 거. 10년 간병하고 이제 또 저를 돌봐야 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려고요. 민수 씨, 혜숙 씨는 이제 혜숙 씨 인생 사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붙들고 울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겨우 찾은 행복인데. 다음 날 자식들이 집에 왔다. 엄마, 그 남자 치매래요? 준호가 말했다. 들었어? 그럼 헤어지는 거죠? 모르겠어. 엄마, 모르겠다니까. 엄마도 혼란스러워. 그때 지원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랑하세요? 그 사람?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 사랑해. 치매 환자를요? 치매 환자가 아니라 강민수를 사랑해. 그 사람이 나를 웃게 해줬고, 나를 윤혜숙으로 만들어줬고,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설레게 해줬어. 근데 엄마, 현실적으로, 현실이 뭐가 중요해?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 짧은 시간마저 현실 타령하면서 살아야 해?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어디 가세요? 민수 씨 만나러.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 민수 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민수 씨의 아들 태준 씨였다. 혜숙 씨,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숙 씨, 제가 사과드릴 게 있어요. 네? 아버지, 치매 아니에요.
뭐라고요? 6개월 전에 건망증으로 병원 갔을 때 치매 의심 진단을 받긴 했어요. 근데 정밀 검사 결과 정상이었어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겪는 건망증이었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누나가 거짓말을? 네, 누나가 혜숙 씨를 떼어놓으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민수 씨는 알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 순간 민수 씨가 방에서 나왔다. 혜숙 씨, 나는 민수 씨를 똑바로 쳐다봤다. 알고 있었어요? 치매가 거짓말이라는 거? 네, 그럼 왜 저한테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민수 씨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근데 나 혜숙 씨를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시험? 혜숙 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내 재산 때문이 아니라 불쌍해서도 아니라 정말 강민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지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요? 제가 시험에 합격했나요? 혜숙 씨, 저를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험 대상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상처받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저는 민수 씨 믿었어요. 근데 민수 씨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면 저는 누굴 믿어요?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혜숙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동안 민수 씨를 만나지 않았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다. 그냥 집에만 있었다. 어느 날 딸 지원이가 찾아왔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엄마 이거 제가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읽어주세요. 지원이는 편지를 놓고 갔다. 나는 편지를 펼쳤다.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엄마였고 아내였고 할머니였지 윤혜숙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엄마가 피아노 치는 걸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피아노를 안 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이제 피아노보다 지원이가 더 좋아.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희생이었어요. 아빠가 쓰러지고 10년 동안 엄마는 또 희생하셨어요. 저랑 오빠는 한 달에 한 번 병문안 가는 게 다였는데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셨잖아요. 그런 엄마가 이제 엄마 행복을 찾으셨다는데 저는 왜 그걸 막으려고 했을까요? 체면, 유산, 주변 시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엄마 강민수 씨 만나세요. 사랑하세요. 이번에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마이너스 지원이가 편지를 읽고 나는 울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준 것 같았다. 다음날 민수 씨에게 전화했다. 민수 씨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만났다. 민수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혜숙 씨 정말 미안해요. 민수 씨, 네? 저도 미안해요. 네? 제가 너무 화만 내고 갔어요. 민수 씨 입장도 생각 안 하고 민수 씨도 불안하셨겠죠?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건지. 혜숙 씨, 근데 민수 씨, 저 진심이에요. 민수 씨가 치매여도 아니어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저는 민수 씨가 좋아요.
68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봐요. 민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혜숙 씨, 나도 그래요. 70년 살면서 처음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보고 싶은 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혜숙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네? 나 진심이에요. 나머지 인생 혜숙 씨랑 함께 하고 싶어요. 하루하루가 아깝잖아요. 우리 나이에. 나는 울면서 웃었다. 네, 할게요. 결혼. 1년 후 작은 결혼식장. 나는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68세에 처음 입어보는 웨딩드레스. 민수 씨는 턱시도를 입었다. 70세 신랑. 자식들이 모두 왔다. 지원이, 준호, 서연, 태준. 처음에는 반대했던 그들이 이제는 축복해준다.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강민수 씨, 윤혜숙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윤혜숙 씨, 강민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민수 씨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혜숙 씨,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네. 지금부터가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는 키스했다. 68년,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식장을 나서는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박수쳤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늦었든 이르든 사랑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하고 언제나 아름답고 언제나 할 가치가 있다. 나는 민수 씨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윤혜숙의 인생, 강민수와 함께하는 인생. 늦어도 괜찮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니까.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재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도, 황혼 재혼도 이제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감사합니다.